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프로젝터죠. 프로젝터 파이낸싱.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파이낸싱을 개발 계획 용자라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이걸 개발 계획 용자라고 불러요. 그죠? 자, 처음에 뭐 있습니까? 사업주가 있었어, 없어요? 사업주가 있겠죠. 사업주가 출자를 합니다. 출자.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란 회사가 만들어져. 이 프로젝트 회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가 누구요? 자금 차입하는 주체가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어디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가 프로젝트 회사겠죠. 자, 그럼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 담보물이 뭡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까? 이것을 담보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담보한다 이렇게 시험 나들고 수익성 담보하도 됩니다. 수익성 담보한다.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해줬죠. 미래에 돈 받을 거죠.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합니다. 이런 걸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같습니다. 자, 여기는 SOC 사업에 주로 많이 씁니다. 뭐 쓴다?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터널 같은 거 있죠. 지하철 같은 거 있죠. 이런 공사에 주로 등등의 공사에 주로 많이 쓰겠죠. 만약에 준공이 되면 자, 준공 이후에 돈을 받겠죠. 수익이 발생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거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공사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공사 비용이 든다면 어떤 공사는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 비용이 자, 공사 진척도에 따라 해줍니까? 공사 뭐다? 진척도에 따라 이걸 돈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있을 때 자, 이거는 별도 에스크로우라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겠죠. 계좌를 만들고 자, 담당자 있겠죠. 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은행에 이 담당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자, 여기 시공사로부터 뭐로부터? 시공사로부터 자, 뭐를 받겠습니까? 감리 중간 보고서를 받겠죠. 자, 그러면 감리 중간 보고서라든지 자, 공사 진척도 여기 다 들어겠죠. 공사 진척도 이거 보고 빌려줍니까? 그러면 정보가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대칭된다. 정보가 대칭되니까 비대칭 문제가 감소하겠죠. 실제로 준공되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자 폐업합니까? 안 합니까? 폐업하겠죠. 실제로 수익성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목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목표라는 금액과 그죠? 목표라는 금액과 실제로 들은 수익 금액이 있겠죠. 이 수익 금액을 비교했을 때 목표하는 금액보다 수익 금액이 더 크면 사업이 성공이라고 말을 쓸 수 있을 거고 목표 금액보다 수익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 금융기관은 이 회사는 뭡니까? 이미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소구 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뭡니까? 자, 보험과 보증을 이용합니까? 보험과 보증하니까 자, 이건 제한 소구 금융이 되겠죠. 일부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제한 소구 금융이 나타난다. 자, 그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주가 출자하여 만들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상 이건 독립된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다? 독립된 회사가 됩니다. 별개 회사로 봅니다.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완전 독립된 회사니까 대차도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되겠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의 장점으로 본다면 자, 부채가 사업주 앞으로 계상됩니까? 안 됩니까? 부채가 사업주 앞으로 계상되지 않겠죠. 이걸 자,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부채가 잡혀지겠죠. 이걸 부의 금융 효과입니까? 이걸 자, 부의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가 그죠? 부채가 사업주 밖에서 보는 거 이거 부의 금융 효과라 씁니다. 자, 이 부의 금융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의 장점이다? 사업주의 장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24번, 25번 똑같은 문제니까 25번 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자, 프로젝트 안정성, 수익성을 기초로 했습니까? 담보물이 뭐다? 수익성. 자, 이거는 물적 담보는 안 됩니다. 수익성 기초로 자금을 대출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신용 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겠죠. 줄어듭니다. 3번, 2번 사업주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므로 신용도 낮은 사업주라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로 이해될 위험이 배분이 가능하고 3번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자, 이로 인해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사업주는 개인 채무 변제가 없습니다. 자, 사업주는 돈 빌린 사람이에요? 아닌 빌린 사람이에요? 얘는 돈 빌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청구할 수 없겠죠. 이 회사는 이미 없어졌고 이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거는 소고금융입니까? 비소고금융입니까? 비소고금융이다. 소고금융이가 틀렸습니다. 비소고금융이 돼야 되겠죠. 원칙이나 자, 보험과 보증을 위하면 제한소금융도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 틀렸네. 5번에 해당 프로젝트로 발생한 현금 흐름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수익성 장기간 안정적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 26번 같은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1번 사업주 입장에서 부의 금융 효과가 발생하는 것, 채무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누구의 장점입니까? 사업주 장점이니까 맞습니다. 2번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주는 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소금융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이해관계인 수가 많으므로 이해관계 조정이 곤란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사업 지연 우려도 있습니다. 4번에 사업주 파산으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할 수 있으나 자, 사업주가 파산하라도 프로젝트 사업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도산하든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틀렸으면 배제합니다. 얘가 망하더라도 얘와는 아무런 관계 없다. 얘와는 완전 독립된 회사가 됩니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망하도록 여기는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4번 틀렸고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서 고율의 이자는 없습니다. 차입자 금융 비용이 부담이 커집니다. 자, 금리도 높고 수익도 높은 것이 되겠죠. 2번 27번 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되겠죠. 좋지 않은 거겠죠. 자, 위탁계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시공사 책임증권 의무. 3번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 신용보강 요구하고 시행사 증자 추가 출자 요구할 수 있고 자, 5번에 개발이익은 선지급입니까? 후지급해야 됩니까? 후지급해야 되겠죠. 비용이 먼저고 이익은 나중에 지급되겠죠. 바뀌어야 되겠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로 했습니다. 자,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그죠? 자,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번 일반적으로 자,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3번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을 건설의 시공자 자체 계좌에 넣습니까? 별도 계좌에 위탁합니까? 여기에 자, 시공사 자체 계좌 넣으면 공사 안 하고 돈만 빼가 버릴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별도 에스크로 계좌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기출했습니다. 자, 별도 에스크로 계좌 만들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시공사 계좌 넣으면 시공사는 이거 돈만 받아가 도망갑니다. 시공사 계좌 넣으면 안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3번 틀렸고 프로젝트 금융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부실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5번에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이 더 걱정이다. 자, 29번 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1번 이해관계인 상호간에 각종 보증과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이 분산됩니다. 신속한 사업이 진행됩니까? 신속하지 않겠죠. 왜 그래요? 여러 사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신속하게 잘 안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주 신용저렴 상태에 있으므로 부의금융가 발생하므로 프로젝트의 세무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높아지겠죠. 대출기간은 사업적에, 자, 소구입니까? 비소구입니까? 비소구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구금융 아니고 비소구금융이 됩니다. 3번 최근의 프로젝트 현금 수지입니다. 현금 흐름이 되겠죠. 사업 시행자의 수익 능력과 여러 신용보증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차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 되겠죠. 차입 자금은 사업주가 관리합니까?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가요? 별도 계좌에 관리하는 겁니다. 별도 신탁 계좌 만들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사업주 관리하면 사업주 돈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죠?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금융기관에서 별도 신탁 계좌 만들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되겠죠? 나중에 공사 이상이 없을 때 자금이 인출되는 겁니다. 자, 5번에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 비중에서 자, 위험이 크니까 금리도 높습니다. 높은 금리가 되겠죠. 자, 적용되면 상대로 차입금 비용 부담이 크겠죠.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금융기관이, 이것도 기출문제죠.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엔 자금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대출할 때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장점을 물었습니다. 지문은 틀린 지문은 없습니다. 1번 보니까 부의 금융효과를 누리시는 채무 수익 능력이 높여지는 것은 이거는 사업주 장점을 말하지 금융기관 장점과 관계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건 금융기관 장점이 아니고 뭐다? 사업주 장점이니까 이게 정답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가 높고 수수료도 높은 편인데 대부분에서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 금융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3번 봅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서 해당 개발사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죠. 4번에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에 집중되며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주, 개발사업 현금을 분리시킬 수 있어 개발사업주의 파산에 개발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업주가 파산한 것과 프로젝트 개발사가 아무런 관계없다. 이건 왜?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자,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공급자 금융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데 우리 신디케이터는요 직접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다?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 아닙니다. 자, 투자자는 유한 책임입니다. 개발에서는 무한 책임이 되겠죠. 자, 2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업 구정 투자에서 임직은 상관하게 틀렸죠. 임직은 어디만 있습니까? 자기관리 리처만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신의 투자 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실체형은 자기관리 리처밖에 뿐입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자 대출기관 입장이 부의 아니고 사업주 입장의 장점입니다. 사업주 입장으로 부의 금융 효과가 발생하며 다양한 참여자의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나겠죠. 4번에 봅니다.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기관은 위탁, 관리계좌, 운용, 시공상, 책임준공 의무화를 통해서 대출이란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이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대출자 위험이 낮으므로 자 프로젝트 금융은 자 위험이 높아야 낮아요? 높습니다. 위험이 높고 일반 기업에서 금리가 위험이 높으니까
금리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자, 차입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줍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강화되는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주택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제도. 주택도시보증기금이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업자가 선분양, 주택완공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이랬죠. 주택도시기금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주택법에서 노는 뭡니까? 국민주택기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이 주택도시기금은 이 주택도시기금은 어디일 때 대출하십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만 합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만 대출해 줍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뭐다? 85세제곱미터 이하. 그죠? 이거를 건설할 때 도시주택기금 이거 차입해 줍니다. 이거를 차입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몇 프로까지 줍니까? 예? 요즘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죠. 대출. 이게 많이 상향되겠죠. 전세금의 몇 프로까지 합니까? 예? 전세금의 얼마까지? 80%까지 대출해준다.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월세 사는 사람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해가지고, 왜? 전세금이 얼마까지 대출하니까? 80%까지 대출해주니까 자기 돈 20%만 있으면 전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세금 1억 같으면 8천만 원까지 빌려주니까 2천만 원 있으면 전세 들어가니까 이율이 상당히 낮으니까 월세 안 살고 전부 다 이거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3번 봅니다. 자,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청기금 등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요즘은 전부 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택종합저축으로 바뀌었습니까? 통장이 다 바뀌었잖아. 그렇겠죠.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 자, 이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야 됩니까? 초과에 해야 됩니까? 이하에 해야 됩니다. 초과가 틀렸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가 뭡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씁니다. 이거 이하에만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 초과 안 됩니다. 이하다. 자, 33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시사한 문제들입니다. 자,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소에 든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자, 한국주택공용공사는 주택저당 채권, 그죠?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하여 일정한 기간 보유하고 장기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겠죠. 3번, 주택도시보증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자, 4번 똑같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합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되겠죠. 주택의 구입자, 임차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보다 금리가 낮겠죠. 대출기간도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자, 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거 있죠. 국민주택 건설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준주택 건설에 대한 용도도 됩니다. 자, 준주택이라 했죠. 준주택. 자, 그래서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도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가 됩니다. 이상 안 됩니다. 이하. 리모델링 용어를 얘도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도 융자할 수도 있겠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제도 틀린 거 있죠. 우리 주택연금은 뭡니까? 노생활자금을 확보하겠죠.
보통 주택이 있어야 됩니까? 주택이 없어야 됩니까? 주택이 있었겠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데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모기지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다 했습니다. 영모기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왜? 노인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망하면 뭡니까? 처분해야 되겠죠.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가 없어요. 그죠? 부담한다고 틀렸습니다. 자, 구주택 초과 2주택은 3년에 1주택을 매각하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연금 지급에는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등 확정기간 방식도 있습니다. 자, 옛날 문제라 그렇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서는 연금 가입자로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서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 주택연금을 지급받겠죠. 자,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 지급된 연금 대출금이 자, 이거 처분 가격을 추가하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3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령자 노후생활자금 지원을 위해서 주택연금 설명 틀린 걸로 났습니다. 1번 이용자격은 자 60세 이상이다. 소유자나 배우자 중 둘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며 다주택도 관계인데 9억 이하만 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관계인데 9억 이하까지만 된다. 자, 두 번째, 부부 모두 사망하면 매각 양도하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화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 등에는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3번,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경우 관리 처분 객인가 전 단계까지는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보증료는 주택가 1.5% 최초 대응 실행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 있고 연 0.75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습니다. 자, 종신지급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는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원리금, 담보주택을 초과했습니까? 자, 그러면 연금 지급액이 더 많다 이런 뜻이겠죠. 상속자에게 상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상환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된 질문이 되겠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서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 틀린 걸로 알았습니다. 그죠?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에 전부 일부 상환 가능하나 초기 보증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질병치료나 심신 요양 등을 목적으로 자, 실심 등의 요양을 목적으로 의료시설의 장기간 입원시 되겠죠? 자, 자녀 등의 부양 등으로 담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장기 체류 등으로 담보주택의 1년 이상 장기 미주는 경우는 주택연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가입비한보다 초기 보증료 옛날에는 1.5%였는데 이거 1%로 하향 조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하향 조정했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4번에 적극금리는 3개월 시대금리 또는 코픽스금리, 가상금리 합산하여 변동금리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모두 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원칙적으로 연금이 해지할 수도 있겠죠. 자, 39번 담보입니다. 자, 연금주택하고 보금자리론 주택 두 가지. 보금자리는 저당대출을 말합니다. 모기지원과 뒤에는 모기지원, 앞에는 주택연금을 비교해 놨습니다. 틀린 거랬죠? 보금자리는 자, 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 구입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이면 되면 자, 우리나라 성인이니까 19세 이상은 되면 되겠네. 자, 재국민, 외국, 공포도 포함된다. 일단 행위 능력자 돼야 되니까 19세 이상 되면 되겠죠. 보금자리로는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인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3번 보금자리론 신청자 무주택자 1주택 원칙 구입 용도에 한하여 2주택이 허용되지만 기존 주택의 대출보다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이 몇 년 이내에 한다? 2년 이내에 한다.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주택연금은 저당 설정 시 등록세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농어촌세 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까지 해주더라. 봐두시고 5번에 보금자리론 미성년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공급 대상에 대해 특공이라 보통 말합니다. 부부합산 연수는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 공급 받으려고 애기 3명 넣는 사람도 있어요. 되겠죠? 자, 이래서 금융은 끝났네요. 자, 다음 주는 자,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의 소유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